미국이 지금 자기들만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안 쓰죠? 킬로그램 안 쓰고. 근데요, 원래 미국은 이미 진작에 1794년에 미터법으로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미터법을 알려주려던 프랑스 학자가 해적한테 붙잡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도입이 안 됩니다. 이거 찐이에요, 진짜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현재 굉장히 많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센티메다, 메다, 킬로메다 아니면 그람, 킬로그램 뭐 이런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미국은 아직까지도 2023년까지도 자기들 것만 쓰냐 이 말이야. 저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만 다르게 쓰는 것 때문에 미국 나사가 1999년에 우주선 생으로 다 날려먹습니다. 그래서 무려 4,260억을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얘기 나오겠죠. 미터법과 킬로그램, 그람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역사가 어떻게 됐고 수학자 누구가 발견했고 뭐 누가 정했고, 솔직히 이런 거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간다요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른 유튜버 분들의 광고 단가, 그분들도 돈 벌 수 있게끔 그분들 거 보세요. 캐시버졌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기에는 조금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너무나 재밌게 잘 올려놓으신 킬로그램, 메다, 센티메다의 역사는 거기서 보시고 저는 다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지들만 다르게 지금까지 쓰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도 옛날에 뭐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 쓰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신라에서는 한 척, 고구려에서도 한 척이 있었어. 척이라는 단어,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 근데 신라는 지금 계산을 대략 해보니 한 척이 22.44cm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35.5cm였어요. 나라별로 이게 좀 달랐던 거죠.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도, 그죠? 그럼 뭐야 지금? 단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신라랑 고구려랑 백제랑 단위가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고려시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지역별로 다른 단위 합쳐보려고, 조선시대 가서도 지역별로 다른 거 합쳐보려고 개 난리를 쳤어요. 조선시대 때는 세종대왕이 각 지역마다 다른 거 정비하려고, 통일시키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에, 구한 말에, 진짜 나라 망하기 직전에 가보게요. 그리고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죠. 뭐 하여튼 뭐 좋다 싶은 건 다 도입했어. 대한제국 선포하고 황제 있다, 석조전 짓고,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좋은 건 다 도입하려고 했어, 대한제국 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했던 건 아니죠. 치안력이라든가 실제 국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늬만 있어봤자 그 소용이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못 가죠, 대한제국이 결국에. 그죠? 이때 근데 대한제국 직전, 대한제국 때라고 봐야 될까요? 원기가 들어옵니다. 김원기 씨, 이원기 씨, 최원기 씨, 강원기 씨가 들어오세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원기입니다. 1kg의 질량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의미하는 원기, 저게 원기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백금이랑 이리듐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지금 가까이 보면은 요 안에 내부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를 뭐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또 덮어놨어, 진공 상태로. 그죠? 요게 조선에 1894년에 들어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39번째였대요 저 원기가. 저게 1kg이라는 그 무게를 정확하게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원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솔직히 뭐 킬로그램 지금 뭐 무게 재면은 당신들 몸무게도 킬로그램 다 뜨는데 뭐 하려고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확한 원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고에 잘 처박아놔야 돼요. 지금 전자기기나 이런 데서 몸무게 재는 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봐야 돼. 자,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수많은 국가의 원기가 지금 여러 나라들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싹 사라지면 전 세계의 전자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저게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 킬로그램의 개념 자체가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저걸 반드시 잘 지켜내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단위에 지금 1kg이라는 원기, 요게 있어야 1g이 뭔지를 알아요. 100g이 뭔지를 알아요. 99g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0.1g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저게 있어야만 g이라는 개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전 세계의 원기가 박살이 났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엄청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저게. 센티미터도 원기가 있어요. 길이에도 원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기가 있어요. 그 원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원기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모형을 그나마 제작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원기를 쓰게 된 게 전 세계에 지금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저게. 하나 두 개 꼬이기
생기기 시작하면, 특히나 화장품 만들 때 미리그램 단위로 적은 단위의 성분을 넣어야 되는 약품이나 이런 거에 다 오류가 하나 두 개 생기기 시작하면 다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자기기는 언젠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전자기기도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학자들이 국제표준 1kg은 이거다라고 정해놓은 걸 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1kg 원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같은 데에 특수 금고에 가둬져 있어요.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백금이랑 이리듐으로 만든 거. 근데 왜 하필 백금이랑 이리듐이냐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백금이랑 이리듐만큼 안정성이 높은 물질이 이 세상에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원기를 만들 때는 백금이랑 이리듐을 쓰는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오차 범위가 잘 안 생기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반응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 1kg을 이거에 의존할 겁니까? 질량 표준을 언제까지 백금 이리듐으로만 만들고 쓰고 앉아있을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 만들려고 연구 중이라는 그 자료를 저희가 2012년도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갱신판 정보입니다. 2018년 11월 프랑스의 제26차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불변하는 저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다. 이거로 질량 1kg을 정의하자 정해집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1kg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불변의 1kg을 딱 계산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백금 이리듐으로 만드는 저 원기를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했다.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1kg이라는 그 질량 단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불변의 단위이기 때문에 불변의 1kg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복잡해요. 저 킬로그램 원기 말고도요, 뭐 시간이나 전류나 열 에너지나 물질량이나 광도나 미터나 뭐 등등등등 다 원기가 있어요. 정확한 자기들의 그 단위를 이제 정해놓은 그게 있는데 개어렵고요, 복잡하고요. 간다요 같은 문과 지방령은 진짜 설명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내용이. 과감하게 영상 단가 위에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저 원기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아까 원기 언제 들어왔다고 했어요? 1894년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일본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척관법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근데 원래 조선에서 쓰던 거랑 일본에서 쓰던 척관법이 겹치고 비슷한 게 많았어요. 똑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겹치던 거는 그대로 가고 한반도에서 쓰던 거랑 일본에서 쓰던 게 달랐던 거는 전부 다 사라지고 일본에서 쓰던 거로 다 덮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척관법이 들어오면서 원래 조선에서 쓰던 것도 남기는 남지만 조선이랑 일본이 안 맞던 거는 일본이 쓰던 거로 다 바뀌어요. 박살이 나요. 그래서 지금 왜 시골의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요, 할머니들한테 곡물, 팥이나 콩 같은 거 사러 가면은 한 돼 주세요 이러죠. 이게 근데 조선에서도 쓰던 거고 일본에서도 쓰던 거라서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런 거 외에는 몇 가지는 그냥 없어진 것도 많다는 거죠. 아예 그냥 일본에 쓰던 거로 변경된 것도 많다. 그러면 국제표준 센티미터, 미터,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걸 언제부터 쓴 거냐?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씁니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 그래봤자 100년도 안 된 겁니다. 근데도 100%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간다요만 해도 집 볼 때 몇 제곱미터 안 그래요.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육점 가면은 몇 그램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냥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래들은 몇 근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국제표준 센티미터, 미터, 킬로그램, 그램 단위를 안 쓰는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근, 두 근 막 고기 살 때 이렇게 쓰고 몇 평이냐 쓰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 멋대로 쓰는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뭐 좋아요. 이런 생활 속에서 자기들 멋대로 각 국가들이 자기들 문화에 맞게 쓰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생활 속에선 그렇다 치더라도 첨단 우주 항공 기술에서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사진이 뭐냐? 영국의 1764년도의 식민지입니다. 영국 섬이 여기 있죠. 지금의 미국이 여기 있는데 이 빨간색이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예요. 노란색은 스페인 식민지입니다. 그럼 뭐야 지금?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이 먹은 지역인 거야. 저기는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사람들 오지게 보내고 군대 보내서 원주민들 몰아내고 영국인들 이주하고 이사해 가면서 살면서 영국이 식민지로 먹은 데가 지금의 미국이에요. 근데 영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 그리고 이 미국에서 태어난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 자기들 나라입니다. 원래 자기들 나라가 짜증나는 거예요. 개 거지같이 대우하고 여러모로 자기들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하거나 뭐 팔아먹거나 이런 것도 영국 본토에서 자꾸 방해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결정합니다. 좋게 말하면 독립이고 안 좋게 말하면 쿠데타죠. 영국인들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자, 결국엔 그럼 미국인들의 조상은 영국인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뭘 썼을까? 야드 파운드를 썼겠죠. 야드 파운드를 원래 영국이 쓰던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생겼으니 미국도 야드 파운드를 쓰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립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여기서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영국이 쓰던 야드 파운드 단위를 계속 쓰면 모양이 안 서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뭔가 여기랑 뭔가 동떨어지고 완전히 갈라선 그 느낌을 국민들에게 딱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새로운 단위의 통일된 기준 이걸 빨리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지 워싱턴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 거를 계속 쓰는 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뭘 쓸까 하다가 프랑스 거를 쓰자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쓰는 이 센티미터, 미터 이런 개념이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괜찮은 단위 아닙니까? 지금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터법이라고 하는 게 줄자 그냥 갖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이 줄자가 사라졌을 때도 계산하는 방법, 이게 몇 센치고 이 줄자가 없더라도 딱 계산이 딱딱 돼가지고 몇 메다가 몇 센티미터가 이게 딱딱 나오는 그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법이나. 그거를 프랑스의 조제프 돈베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들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배 타고 갔겠죠? 그때가 언제냐? 1794년입니다. 미국 건국된 직후예요. 거의 엄청나게 일찍 바꾸려고 한 거야 미국은 이미. 그럼 이미 그때 미터법이 들어온 거네요. 근데 이 양반이 대서양 건너다가 해적한테 쳐 붙잡혀가지고 웃퍼. 그러니까 웃기면서 슬픈데 안타깝고 이 양반이 대서양 건너다가 해적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도입을 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이때 개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거 레알이에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 1794년에 학자가 해적한테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1820년대 가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당시 미국이랑 프랑스 사이가 노답이 된 거예요. 외교관계가. 이거 보고 갑시다. 여기 1802년도 당시에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그때만 해도 많이 먹고 있어서 스페인이 중남미부터 북미까지 스페인이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가니까 스페인이 먹고 있던 이 지역이 점점 독립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스페인 본토가 개박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본토에서 여기에 지금 북미와 중미와 남미에 있는 저 식민지 지역을 관리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나폴레옹 이후에 프랑스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이 작살나고 있는 사이에 프랑스가 이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남미에. 근데 거기다 대고 미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국제정치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돼요. 유럽은 아메리카에 관심 꺼라. 우리 아메리카의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할 거다. 니네가 뭔데 그거를 뭐 유럽이 이제 뭐 주저리 떠들고 그러느냐.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선 그런 거야. 이미 대서양이랑 남대서양, 북대서양이 있고 얘네가 대서양을 건너서 쳐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일본에 그 사람이 있죠. 태평양 전쟁 때 무타구치를 했냐. 그 사람 뭐라고 했어? 보급은 적으로부터 취하면 된다. 그 개소리 했잖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유럽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이나 중남미로 쳐들어오려면 보급이 답이 없어요. 보급을 적으로부터 파밍한다는 생각 아니면 계속해서 보급의 힘든 이 거리를 어떻게든 한다. 이 어려움이 있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급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만만한 거예요. 이제 유럽 얘네가 함부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쳐들어올 수가 없다. 보급도 힘들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미국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짱 먹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어가자. 유럽 애들이 이 아메리카 전체에 오지랖을 못 부리게 아예 만들어버리자. 마침 또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갈라지려고 독립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독립하려던 수많은 국가의 독재자들, 쿠데타 세력들,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미국의 말에 동조를 했겠죠. 왜? 자기들이 한전지지 헤쳐먹고 싶은데 마침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란 큰 국가가 이 아메리카의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하고 다 주권이 각각 있으니까 니네가 신정과 유럽 니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땡큐야 이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그게 누구야? 제임스 멀로입니다. 멀로 독트린이라고 있어요. 그 독트린이 뭐냐면 특정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 정책적 기조 이런 걸 이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멀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멀로 대통령.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랑 미국의 관계가 더러운
들어온 거예요. 미국은 지금 미터법을 빨리 가져오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 미터법의 산증인 본토 프랑스에서 배워야 되는데 사이가 지금 더러운데 그게 되냐 그게? 프랑스가 뭐 술 처먹었냐 저걸 왜 알려줘 미국한테. 사이가 더러운데 이런 단위라는 개념이 서로 특히나 무역이랑 수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가 간의 표준이 정해져야지 안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우후죽순으로 얘 다르고 쟤 다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유럽에서 미터법을 써. 킬로그램법을 써. 근데 미국에 왔더니 얘네들은 몰라. 몇 킬로그램 갖고 왔어? 살래? 이거 몇 미터야? 살래? 이래. 그럼 얘네 미국의 무역업자들은 그게 뭔데? 야 몇 야드야? 몇 파운드인데 이게? 뭔데 이게? 막 이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게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만큼 피곤해지는 게 없어요.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로. 미국도 무역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센티미터 써 마라 어떡할 거야 이거 복잡해. 한쪽에선 야 그거 뭐 하려고 써 귀찮게 바꾸지 말고 그냥 평소에 쓰던 거 야드 파운드 써. 미국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 혼란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1832년 그냥 정하자 빨리. 복잡하다. 그냥 우리 어차피 옛날부터 영국 사람이었고 옛날에 영국이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은 뭐 어때 솔직한 얘기로 뭐 문제가 생기겠니? 하고 그냥 영국이 옛날부터 쓰던 그 야드 파운드법을 그냥 미국의 표준 단위로 채택합니다. 그냥 쓰던 거 쓰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저 영국이랑 미국은 그럼 같은 단위를 쓰는 거네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복잡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 지금 정말 중요해 지금 이거. 1832년에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영국이 쓰던 거로 그대로 가자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영국은 이 32년 전이죠. 1832년에서 6년 전이었던 1826년 영국은 마침 또 원래 쓰던 야드 파운드가 구리다면서 바꿉니다 또. 근데 바꿨는데 얘네는 또 원래 바꾸기 전 거 그거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이 단위의 이름은 똑같은 걸 쓰는 건데 저게 또 다른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개판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또 지금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영국은 또 지금 이제 미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만 쓰는 거야 이거를. 저 1야드 3피트가 91.44cm예요 1파운드 16온스가 453.59g이고 저거 지금 미국만 쓰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들이 만든 물건 다른 나라에 수출하죠. 다른 나라 거를 또 수입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양 맞아? 각자 계산하는 양이 다르니까 그 무게 단위가 다르니까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875년에 메다 협약이란 게 있어요. 187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메다를 쓰자. 1m, 2m. 합의를 보자 해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뭐 터키 등등등등등 가가지고 이제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게 저 메다 협약이에요. 1875년에. 여기에 근데 미국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정부는 미터법으로 메다법으로 바꾸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던 거야 이미.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시장에서 무역하는 사람 일반 가게하는 사람들 수많은 미국인들이 귀찮아 짜증나 왜 바꿔 미터 싫어 복잡해 그냥 쓰던 거 야드 파운드 쓰면 되지 뭘 바꾸라고 연병이야. 정부 니네가 뭔데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야드 파운드 단위를 왜 니네가 바꾸라고 해. 그러면서 못 바꿉니다. 또 계속 못 바꿔요. 1968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야. 1968년 75년 1991년 이땐 간다요 태어났을 때예요. 1994년 계속해서 미국의 상하원에서 미터법 관련된 법안이 나오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별짓을 다 해왔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석유 배럴 갤런 뭐 이런 거 쓰잖아 지금. 야드나 파운드도 막 아무 데서나 막 쓰고 막 지금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 멋대로 다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나라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하고 달라요.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고 재패니즈 아메리칸도 있고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있고 이태리 아메리칸도 있고 프렌치 아메리칸도 있고 출신 지역이 다 달라요. 저 사람들은 조상이 다 다르고 이민자의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게 진짜로. 근데 아무리 뭐 이민자가 많든 말든 간에 왜 미국 정부가 그렇게 국회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왜 지금까지 안 바뀌었을까요? 미국은 국가가 형성될 그 헌법과 독립선언서와 이런 정신 자체가 정부가 강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중앙정부가 각 주, 각 시에 이래라 저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개개인들의 자율성과 예외주의 같은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미터법을 쓰자 그러면은 쓰든가 말든가 나는 안 쓸 거야. 안 써도 돼. 뭐 니네가 써. 마음대로 해. 이런 반응이고 정부에서 미터법 관련된 법이 나와도 미터법을 써. 근데 자유야. 안 써도 되기는 해. 근데 웬만하면 좀 써줬으면 해. 이런 느낌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 가장 큰 자본시장이 사실상 미국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근데 그런 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공구업체와 얼마나 많은 제조업 기업이 있어 왔습니까? 물론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야드 파운드나 자기들만의 단위로 잘 써오고 있었어요. 전자공학적으로 설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메타법으로 바꾸면 이 양반들 재고랑 그런 거 다 화형식하고 불살라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도로에 깔린 도로 표지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미국이 뭐로 유명한 나라입니까? 로비의 나라입니다. 로비가 합법이에요.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그거 그냥 바꾸지 말아주세요라고 로비를 해온 겁니다. 그 영향으로도 미국이 미터법으로 가는 그런 법을 미국 국회에서 만든다 한들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을 만든다거나 적용이 좀 애매한 그런 법을 만든다거나 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또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막대한 자본력에 의해서 특히 미국이랑 관련된 산업은 그냥 미국이 니네다 우리 미국을 따라해라고 얘기하고 강요하는 분야가 진짜 많아요. 특히 석유. 아직도 지금 배럴 쓰죠.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 고도를 피트로 정합니다. 우리나라도 피트 써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피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따라가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 항공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딱 두 나라만 피트를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이랑 북한. 쟤네만 미쳤어요 지금.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양반들만 안 쓰는 이유가. 뭐 그거 외에도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가 TV 잘 만들고 모니터 잘 만들고 스마트폰 잘 만들고 다 좋아요. 근데도 아직도 스마트폰 요거 얘기할 때 인치로 얘기하죠. 요거 센티미터로 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처음에 TV를 개발하고 처음에 핸드폰이랑 개념 스마트폰이랑 개념이 탄생하고 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용화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TV 우리나라에서 센티미터 미터법 써도 지금도 TV 인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겁니다. 액정 크기 센티미터로 말하면 감이 안 옴. 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적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24인치, 32인치, 34인치, 뭐 42인치 모니터 TV 우리가 분명히 지금 미터나 센티미터를 많이 쓰는데 왜 인치로 저거는 쓸까라고 좀 의문을 좀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 대박이에요. 근데 나는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역사가 계속해서 뒤바뀌어왔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1977년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미터법을 배웠고 미터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미터법 배운 사람들도 미터법 도입을 60%가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저건 1977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때 되면 이제 몇 명 찬성했을 것 같아? 32%밖에 안 돼요. 아직도 과반 이상이 미터법에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었다고 봐야 돼요, 저거는. 더더욱 미터법 도입이 미국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미국이 음모론 제조업이에요, 거의. 미국이란 국가에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산업, 수많은 그런 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일부 이거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미터법 도입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다. 일부 미국 내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한국이 야드 파운드를 쓰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미터법을 쓰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표준에 맞춰서 미터법으로 바꾸자고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수많은 정치병 걸린 인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일부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그 양반들 뭐라고 할 것 같아? 상상되세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우리 USA 미국 기본교육과정에서 초중학생 때 이미 미터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사에서는 지금 100% 미터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한 번 터졌거든요. 무려 한국 돈으로 4,258억을 한 방의 공기로 증발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 9월 미국 나사의 화성기후 궤도선이 있었습니다. 이 궤도선이 결국은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이 추락을 합니다. 근데 저 우주선 궤도선을 제작한 회사가 어디냐면 록히드 마틴이에요. 미국에. 근데 록히드
록히드 마틴이 야드 파운드법을 써가지고 궤도 진입 계산을 한 겁니다. 나사 탓할 건 없어요. 나사는 이미 당시에도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대륙의 다른 연구원들이나 학자들하고도 합동으로 여러 번 연구를 해오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미 옛날부터 미터법을 써왔어요. 나사는. 근데 기업이 안 쓰던 겁니다. 록히드 마틴은 기업이죠. 나사는 미터법을 썼어도 이 미국의 기업이었던 록히드 마틴은 야드 파운드법을 쓰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와 록히드 마틴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4,258억 원이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나사에서 연구하는 우주항공 분야라든가 이렇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분야, 반드시 맞아야 되는 분야, 이런 건 미터법을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주항공 분야 나사는 그래서 미터법을 꼼꼼하게 써요. 근데 민간 기업에서 예컨대 지금 베스킨라빈스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리리터 안 쓰죠? 지금 슈퍼 가봐. 슈퍼 가서 퍼먹는 아이스크림 뭐 투게더나 이제 그런 거 한번 봐봐요. 다 밀리리터로 되어 있어. 밀리리터. 얘네만 파인트 쿼터야 지금. 물론 요즘은 이제 그람수도 좀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갤런 드립도 치고 뭐 그런다는데 얘네만 지금 저렇게 다르게 쓰고 있잖아 지금.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장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굳이 우리 미국의 기업들이 왜 전 세계에 진출해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니네 나라들이 쓰는 미터법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쓰던 거 써도 니네 살 거잖아. 상관없잖아. 지금 미국 코스트코도 온스 있죠? 온스 1파운드가 16온스인데 1온스가 28.34g이에요 지금 미국 코스트코 같은 데선 그나마 나아진 게 얘네는 온스랑 그람을 같이 표기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의 코스트코는 그래도 대부분 그람이랑 밀리리터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그래도 밀리리터랑 그 온스를 같이 합해서 쓴대요. 그리고 이게 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건 이제 간피셜인데 단위를 작은 걸 쓰는 것보단 큰 걸 쓰는 게 더 많이 팔리고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1온스가 28g이 넘습니다. 1파운드가 450g이 넘어요. 이렇게 용량이 크면 대용량으로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도가 가능해지고 대용량으로 사고 팔고 이러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그랬어. 한국의 병원 의사가 탄수화물 하루에 50g만 먹으라고 권장했다고 칩시다. 근데 1온스가 28g이 넘어가요. 그럼 2온스 먹으라고 해야 돼. 2온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 특히나 먹을 거를 판매하거나 대용량으로 조금이라도 더 팔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람 단위로 쓰거나 그러는 게 기업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바꾸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런 간피셜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좀 봐봐요. 온스, 파운드, 갤런 이런 게 밀리리터나 리터 단위보다 훨씬 더 꼼꼼하지 않습니다. 좀 적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좀 더 큼직큼직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야 맥도날드에서 마트에서 뭘 팔아먹고 음료수를 팔아먹든 과자를 팔아먹든 간에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 아마 이런 영향이 굉장히 지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피셜이긴 한데 이거 외에는 뭐 시부레 공식적으로 뭐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럼 예를 들어 뭐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인데요 저희 온스 파운드 계속 쓰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줘요 얘네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피셜로 얘기하지 어떻게 그러면. 공개를 안 해 얘네가. 아무튼 그런 생각도 간다요는 좀 든다. 솔직히 삼겹살 같은 것도 한 근 주세요 반근 주세요 하면 300g 단위란 말이야. 반근이 300g이고 한 근이 600g이란 말이야. 반에 반근 주세요 안 그런단 말이죠. 그거 좀 개바잖아요. 딱 300g 단위로 사람들 성향 자체가 예전에 근 단위로 이제 고기 살 때는 뭐 200g 주세요 그런 얘기도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무조건 한 근이야 일단. 반근 주세요 한 근 주세요 한 근 반 정도 주세요 2근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단위가 좀 큼직큼직해지면은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단위를 그람 그런 거 안 쓰는 데서 적은 단위 쓰려면은 적은 양만 살려면은 반에 반근 주세요. 이 질 해야 되는데 됩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간피셜 좀 요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미국은 왜 아직도 미터법을 안 쓰는가 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간청단 분들은 미국이 왜 아직도 저거를 계속해서 쓰려고 난리를 칠까? 특히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피셜로 댓글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